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내년 증시 전망까지 밝게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닷새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494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인크레블에서 어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 빨리 시작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요,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매수해줬고요. 외국인도 함께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이끌어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2040선까지도 올라보기도 했는데요. 그보다 조금 내려와서 2033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건설주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정리해볼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스님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그동안 이제 투신권의 매물이 좀 많았던, 그래서 어제까지는 소폭 조정을 보였던 그런 장세였는데, 오늘은 투신권들의 매도도 조금 둔화가 됐고, 전체적으로 기관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거래소 쪽은 아침에 소폭 갭상승 출발 후에 장중에 상승세를 하다가 막판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지만 상승세를 여전히 이어가는 윗꼬리가 좀 달린 형태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좀 주춤했었죠. 무엇이 순환매 현상이었죠. 어제까지는 아무래도 순환매 현상이 좀 주춤거렸다가 오늘 또다시 건설주 쪽에 매기가 좀 집중되면서 지혜서건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에 순환매가 돈 그런 하루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 쪽은 참 삼성전자 차트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야, 많이 올랐는데 좀 쉬었다가도 되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좀 보여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특별히 가격 조정을 보이지도 않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물론 막판에 동시호가상으로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호수구 역시 아직도, 급한 조정은 받지 않고, 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그건데, 여전히 계속 순환 매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중소형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밀집되어 있는 고탁 시장은, 5일 연속, 시가는 괜찮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음봉 형태로 끝이 나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땅하게, 삼성전자를 이제 따라살아가니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다른 종목들 순환매, 말은 좋아 순환매인데, 원체 순환매가 빨리 움직여서 아침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접근하기는 또 힘들고, 또 중소형주를 사자니 또 고탁 시장이 활성화가 되질 않으니까 중소형주를 사기도 좀 마땅치 않고 그런 시장이 이어되고 있는데, 연말이라는 어떤 분위기 잘 보내시고, 이번 주 지나면 이제 2011년도가 다가오죠. 차분히 보내시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역시 장은 좋아질 것을 생각하니까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봤고요.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 두 번째 장이 마감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올 한 해를 평가하고 그리고 내년 증시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스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일자 정리 잠깐 하고요. 내일장은 이제 배당락이죠. 주가가 내일은 약간 하락 출발하겠죠. 그거는 놀라실 필요 없이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괜찮고, 내일 이후에도 시장은 순환매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하지만 이제 상승,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보험주 업종 어제 좀 올랐고, 오늘까지도 보험주 업종은 조정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금융, 보험, 이제 건설주까지 이제 순환은 대충 마무리가 돼가는 형태가 된 거고, 그래서 상승 탄력도는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상승 탄력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내년 초부터는 이제 아무리 집 나간 자식이라도 호탁 시장도 중소형주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개별성 있는 테마성 있는 종목은 아니고 실적이 내년부터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순환매 장세가 좀 한 번은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저평가돼 있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는 그런 개별주, 중소형주, 오늘도 추천주 중에 그런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로 어떤 선취매용의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장인데요. 내년장은 제가 저번에 그 북핵 사태 터지고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원체 20조가 넘는 시장에 올해 순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발을 빼게 되면 그걸 떠넘겨줄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그걸 받아줄 수 없고 그렇다고 개인한테 그걸 떠넘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내년장에도 외국인의 순매수 규제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혹 그 전문가님들 중에 3월 달에 유럽 만기 채권이 도래한다. 그래서 1, 4분기 쪽 초반기에 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얘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봐서는 기간 조정 성격으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로 내년도에는 오히려 올해는 사실은 대형주 위주로 지수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의 탄력도는 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목별 순환 현상 그리고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의 어떤 순환 현상도 내년에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 제고하기에는 올해 장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증시는 뭐 2,500이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뭐 3,000, 4,000, 5,000까지도 미래에서는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략을 세워봤고요. 그리고 올해 증시와 내년 증시 진단까지 맞춰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순서인데요.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이 이어집니다. 어떤 기법도 기초에서 비롯되며 기본이 완벽한 자만이 살아남아 시장의 주인공이 된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강의 다 들어본 이후부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지난 앞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대응 전략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두산과 SK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SK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두산은 어제 조금 많이 하락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꾸려볼까요? 예, 두산부터 하겠습니다. 예. 두산이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주세를 양호하게 이어가고 있다가 어제 다소 큰 폭의 음봉이죠. 거래량은 그다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폭의 음봉으로 좀 떨어졌다가 오늘도 장중에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터치수를 하다가 종가상으로도 소폭 추가적으로 밀리는 작은 형태의 음봉이 발생됐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5만 원을 기준으로 아래 일주고의 평균 단가를 맞춰놓고 올라오고 있는 21선이 깨진다면 손절매, 짧은 손절매를 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손실 처리가 됐을 수도 있을 그런 차트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보유자 입장에서는 내일은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반등을 해야지만 주세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차트고요. 반등 시도에는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어가던 주세, 그렇게 여기가 올라오게 되면 음봉의 반자리 정도 됩니다. 15만 3천 원을 다시 회복해서 안착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반등 시 15만 3천 원이면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죠. 그래서 그 정도 15만 3천 원을 강하게 뚫고 양봉이 형성이 내일 안 된다면 일단은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종목을 관심을 두고 있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시 주세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관심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살펴봤고요. SK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K는 뭐 추천드리고 나서 양호하게 지금까지도 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지만 오늘 이제 고점권이죠.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역시 흐름도 좋고요. 시세도 좋고 수급도 양호한 편이죠. 지금도 주세도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오늘 조금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은 올랐는데 약간 밀려서 기분이 조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SK 보유하신 입장이라면 계속 보유를 권해드리고요. 다만 주봉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 첫 양봉 21선을 통과하고 첫 양봉의 종가 자리인 13만 4천 원, 13만 5천 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된다면
그 밑에 물론 20일선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챙겨야 될 거는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뭐 상승세 유지 중이니까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신다면 중기로는 1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기 관점에서는 계속 홀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과 SK 추가 대응 전략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어스님께서는 기법 소개해 주시기 전에 심리를 다스리는 한마디씩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의 그거는 확신이 없으면 쉬어라라는 그런 얘기를 갖고 왔는데 뭐 증권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독이 바짝 올라있는 독사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소리냐? 아우, 정말로 지수는 매일 보면, 물론 어제 아래 소폭 조정을 보인 적도 있지만, 지수는 보면 어쨌든 연일 빨간색 나는 날이 많은데,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르지 않고, 그리고 현금 보유자 입장에서도 마땅히 살 게 없어서 조정만 보이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섣불리 코스닥 시장은 매일 뭐 조정이죠. 매일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지만, 조정 보이는 종목도 없고, 또 순환매를 대응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라나 SK에너지라든지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고가 주식들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매수 추천을 해도 잘 선뜻 매수가 안 되죠. 그래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식은 내가 10,000주를 살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해봐야 몇 주밖에 못 산다. 그러면 똑같은 프로테지로 움직이지만 내가 그 종목 사면 포만감이라 그러고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뭔가 뿌듯한 이런 느낌을 개인 투자자는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거나 개별주, 중소형주들이 활발한 장이 활발한 장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차라리 내가 대형주를 매매하기 싫다. 나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쉬어라. 쉬는 것도 기회비용 일종입니다. 저번 주 강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주일에 1%만, 그렇게 한 종목 내지는 한두 종목만 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정말로 이 종목이 이제는 살만할 때가 됐다 하면 일주일에 1%씩 수익 내도 1년이면 48%의 수익을 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괜히 자신 없는 종목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은 큰 종목, 정말로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사야 되는 종목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말 시장은 보면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고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홀로만이 강했는데 수급 여건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은 좋아 보이지만 당장 내가 살만한 종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이 종목은 정말 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종목, 그런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는 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지금 약간 소외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실제로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부적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 오히려 뭐 남들이 이야기하는 2,000포인트 장에서도 깡통 나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이미 올해는 보내고 내년에 새로운 주식은 또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을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재테크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해서 돈을 많이, 수익률을 많이 벌고 수익률을 작게 벌고 이거는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 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도 내 인생의 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내 인생의 즐거운 투자, 돈을 벌어도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내가 즐겁다면 그 사람은 투자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인생을 성공하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인생이고, 내가 수익이 많이 나도 나는 이번에 수익이 이것밖에 안 났는데 더 벌 수 있었는데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오히려 그분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내 인생에 또 고민거리나 스트레스로 남느냐, 거기에 따라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 그 쉽게 말해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수익률이 좋다고 결국은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2011년도 돌아오는 시장에서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내가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겁게 투자를 하신다면 주식도 즐겁고 그 다음에 훨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수익률도 좋아지고 종목도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어스님의 깊이 있는 한마디. 오늘은요, 확신이 없다면 쉬어라였는데요. 항상 어스님이 강조해주는 심리 기법은 욕심을 버려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내용, 강의 내용의 기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석 차트 매매법, 오늘은 어떤 기법을 배워볼까요? 자, 이제 거의 봉부터 시작해서 네. 선,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패턴, 모양이 곧 패턴이죠. 패턴, 그 다음에 파동, 주가의 움직임이죠. 가격의 움직임. 그 다음에 파동을 따라가는 추세. 그렇게 쉽게 말해서, 제가 2달 정도, 2달이 넘었습니까만, 2달 정도 강의를 한 내용이 1편은 다 돌았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전부 다 한 바퀴 돌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방의 어떤 메인, 우리 방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그 다음에 중심돈 위주,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전 매매에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물론 그 매매 기법들이 전부 다 실전 매매를 할 수 있게 쉽게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기법들입니다만, 이제는 그거 가지고 심리와 함께 연결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똑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는 다른 편, 상대판의 판세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을 알아야지 내가 그 적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와 곁들여서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한번 앞쪽부터 강조를 하기도, 오늘은 이제 음봉의 길이와 종가, 그 다음에 중심 활용법이라는 타이틀을 갈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봉의 길이와 종가 중심 활용법인데요. 그동안 한 2달 정도 어스님의 강의를 들어본 결과 되돌아본다면 오늘 장에서는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 맞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자, 지금 이론적으로 잠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가를,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요, 차트 속에는 간단합니다. 봉, 모양만 이야기하는 거죠. 봉,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모양 이거는 쉽게 말해서 패턴입니다. 패턴이죠. 그리고 파동, 이거는 가격의 움직임이죠. 움직임, 진폭, 그 다음에 파동을 따라가는 추세, 이런 게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이 차트죠. 결국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길어진다? 시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그러면 결국은 지지와 저항을 예상할 때 가장 강한 게 짧은 시간값의 봉, 선, 가면 갈수록 지지와 저항이 강해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게임이 주가의 매매법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봉의 지지저항, 선의 지지저항, 패턴의 지지저항, 그 다음에 파동, 추세,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지지값과 저항값을 찾는 게임이 주식 게임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수만 가지의 기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수급이죠.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게임이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들어갈 내용이 이제 봉인데요. 봉. 오늘 음봉의 중심과 음봉의 전일 종가 매매법, 활용법인데 간단합니다. 저번 시간에 봉 배울 때 항상 주가는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양봉과 음봉이 있고, 음봉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게 이제 음봉 지지 저항법인데, 음봉 전번 시간에 배웠을 때 이거 음봉입니다. 음봉이죠. 음봉에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 가끔씩 말씀드렸죠. 음봉의 중심에서 매수하는 사람. 영희 엄마, 철수 엄마, 희망이 엄마죠. 희망이 엄마. 영희 엄마 풀어드리면 간단하죠. 영희망이 없는 엄마죠. 음봉인데 여기서 샀으니까 뭐 당분간 희망이 없죠. 단기적으로는. 철수 엄마는 그래도 반자리에 사서 언제든지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죠. 희망의 엄마는 그럼 뭡니까? 이게 음봉이 길어졌는데 미리 살 필요 없는데 내일 혹시 갭 상승할까 싶어가지고 야, 희미한 망상에 사로잡히는 뭐 희망이 엄마. 이건 그냥 제가 농담 삼아 그냥 듣기 쉽고 재밌으라고 지금 말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말씀드리면 음봉은 뭡니까? 전체가 다 저항입니다. 전체가. 그렇죠? 내일 당장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첫 번째 저항가가 어디입니까? 전일 종가입니다. 음봉이기 때문에. 파란색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저항가는 전일 종가죠. 여기가 1차 저항이 됩니다. 1차 저항. 그리고 1차 저항을 돌파해야 2차 저항이 있죠. 주식도 목표가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있었지. 거기가 음봉이 중심이죠. 음봉 매수법은 중심
돌파 매매법이 아니죠. 중심 돌파 지지 매매법이죠. 음봉의 중심론에서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 매매 패턴 흐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과연 개인 투자자가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침에 분위기가 음봉이 길어질 것,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확정입니다. 확정. 장중에 이래 될 걸 아느냐? 그거 알면 돈 다 벌죠. 그죠? 예측일 뿐입니다. 장중에는. 종가가 끝나야 확정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과연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이거 음봉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고 시가로 내던질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서서히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그러면 여기서는 긴가민가 합니다. 이거를 던져야 되나? 갖고 있어야 되나? 긴가민가 하죠.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이 던지는 구간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구간. 이 구간이 많습니다. 이 구간이. 결국은 이 음봉 속에서 개인 투자의 평균 매도 단가가 여기냐,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음봉을 중심으로 이 밑단이 될 가능성, 참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지막에 투매 현상이 나타나죠. 콜에서 코스닥 종목들 보면 그런 종목들 요즘 많죠. 안 되니까 막판에 2시 넘어서 투매 물량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많죠. 결국은 물려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던지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내가 사가지고 쉽게 말해서 물려있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전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일 본전만 오면 내가 던지면 본전만. 처음에 작용하는 심리는 무슨 심리? 다음날 정말 본전이 왔습니다. 본전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나? 내가 물려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먹고 팔아야지. 왜 여기서 팔아? 그 보상심리가 작용해요. 보상심리. 그죠? 이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대로 이야기해서 자, 여기 물려있는 평균 매도 단가가 여기가 많습니다. 왜 음봉이 중심 돌파 지지 매수냐? 라는 거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를 뚫고 나가서 이 자리가 안 와야만 음봉은 추가적으로 돌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매물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이쪽에 매물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음봉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가 전일 종가가 만약에 하락 출발할 경우에는 1차 저항가입니다. 1차 저항가. 1차 저항가죠. 저항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중심이 2차 저항가죠. 이 중심까지 돌파하고 나면 나머지 남은 거는 음의 시가밖에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 저항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이라도 다음날, 옆에 그립니다만 시간이 이쪽으로 흘러가죠. 지금 복잡해서 그런데 이 양으로 연결하면 양이 형성되면 이게 사람들은 장악형이라고 하죠. 음을 장악했다 해서 장악형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음의 힘을 장악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악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자, 요걸 지우고 깨끗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지우고 음이 형성이 됐는데, 음의 시가는 두 가지밖에 없죠. 물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보합, 상승, 하락. 그죠? 시가, 다음날 시가죠. 다음날 시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이 가격 1차 저항가다. 저항가다. 그러면 결국은 하락 출발하는 종목은 처음에 음의 시가,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를 돌파 후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1차 저항 돌파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음봉이 그렇게 좋지 않게 해서 모양이 끝났는데 이럴 때는 거래가 줄면 좋습니다. 왜? 거래가 주는 게 매물이 적으니까. 거래가 많은 것보다는 거래가 주는 게 좋죠. 거래가 줄고 끝났는데 상승 출발하네?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그러면 결국은 어제까지에는 오늘 하락 출발 끝이 저항이 됐던 1차 저항가가 뭐로 바뀝니까? 1차 지지로 바뀝니다. 그렇죠? 당연한 논리죠. 어제는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여기서 출발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일 종가 근처가 지지냐, 지지 역할을 해주면 이 종목은 당연히 지지가 되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여기를 하느냐, 강하게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 보유를 할 것이냐, 라는 것만 결정하면 되죠. 이런 간단한 어떤 심리적인 매매 기법 자체를 가지고 실전 매매 이야기하는 게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실전 매매. 그리고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 수만 개의 기법들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전문가님들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도 듣습니다만은 자기 기준이 확실하면요, 주가의 매매는, 실전 매매는요, 아주 단무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아는 형님입니다만 단무지 기법이라고 해서 개발한 것도 있는데 저도 그게 인정을 합니다. 그게 무슨냐? 단순 무식하게 질러라. 그겁니다. 그게 자기 기준이 명확하면 단순 무식하게 지르고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빼. 이것도 제가 아버지가 단무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아들이 김밥을 샀는데 야 단무지 빼. 그래서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는 농담은 못하지만 이 단무지 빼죠. 단무지 빼. 내가 단순 무식하게 기준에 들어와서 질렀는데 상황이 틀려지네? 그러면 빼버리면 됩니다. 빼가 뭡니까? 매도해버리면 되죠. 매도해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는 지르는 건 잘합니다. 지르는 거는. 정말 단순 무식하게 잘 지릅니다. 사라 그러면 비중 없습니다. 어디 가격 없어요. 사라 그러면 사기는 잘 사요. 근데 이거 아니다. 빼 그러면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주가는 타이밍을 놓치고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갖고 있든지. 이게 안 됩니다. 빼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지를 때는요, 단순하게 지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지르세요. 그러시면 그 지르는 기준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종목을 몇 프로의 범위 내에서 얼마의 손실을 정해놓고 지를 것이다 라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그래야만 이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은 9번 잘하고 1번 실수하면 그걸로서 주식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저도 수태 없이 많이 봤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있는데 어떤 종목 정보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샀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부도가 났네. 저도 사실 주식 매매해서 점사 4방도 맞아봤습니다. 9번 매매해서 정말 계좌 힘들어서 불려놨는데 그 한 종목 때문에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타격을 입은 적이 저도 경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기본적인 원칙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손절입니다. 손절. 확실히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잘 수익 나다도 한 달 수익 난 게 하루 이틀 만에 까지는 경우가 정말 투자의 경험이 있으면 수태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기 기준. 하지만 기준이 설정되면 단순하게 해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시점에 항상 지지저항 시점이 되면요. 개인 투자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 시점이 되면 갈등을 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 점이. 남들은 끝나고 나서 봐요 여기 지지였잖아요. 봐요 여기 저항됐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장중에는 정말로 그 자리가 지지가 될지 저항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끝나고 나봐야 확정입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봐요 끝나고 나니까 여기 돌파했잖아요. 지지됐잖아요. 봐요 여기 깨졌잖아요. 내가 팔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죠. 정말 장중에 그 자리에 어떻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우면 반은 매도해라. 부담스러우면 반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지가 되면 반은 갖고 있으니까 좋고 혹시라도 저항이 돼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반은 이미 팔았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남은 남아있으면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 계속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까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욕심만 버린다면 충분히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는 정말 1%에 투자되는데 정말 제가 그 회원 여러분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종이가 뚫고 나오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은 그 종이를 뚫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뚫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 종이를 뚫고 나오기만 하면 그거는 진짜 하나의 종이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가 왜 이 벽을 뚫고 나오지 못했을까? 그런데요, 그 뚫고 나오기에 거기는
1m가 넘는 콘크리트 벽처럼 보입니다. 뚫고 놓으면 종이 한 장입니다. 바보와 천재가 백지 한 장 차이듯이 주식의 고수와 개인 투자자의 하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 그게 기법을 많이 하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부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부처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고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고수의 징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마음에서 가장 바뀌기가 힘든 마음이 욕심법입니다. 욕심법. 왜? 누구나 돈은 벌고 싶거든요. 하지만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못 법니다. 벌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스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무소유죠, 무소유. 벌어야 보입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를 즐겨야만 그 차트가 눈에 들어오지, 내가 내일 이 종목으로 매매해야지, 돈 벌어야지 하면 좋은 종목도 지나칩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마음은 편안히 가지시고 정말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면 정말 여러분도 2011년대는 제가 우리 방 회원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1%. 주식 투자에서 정말 부자수를 들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는 한 1%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1% 안에 언제든지 여러분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어떻게 들리면 잔소리 같기도 하죠. 라고 쓸데없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1%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장 2011년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1%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매매 차트로 잠깐 보시죠. 네, 스님의 말씀처럼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기억하시면서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 은봉의 길이와 종가 중심 활용법, 실제 종목들 차트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음의 종가 매매법은 사실 많이 쓰입니다. 가고 간단합니다. 한올 차트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한올 차트,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약간의 개별주 성격이 있는 차트이긴 한데, 이런 종목들도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서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구간이 처음 바닥에서 시작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옆에 구간에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도치 좋죠. 다닥다닥 도치가 붙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런 구간에는 눈에 안 보입니다. 왜? 장국에는 올라가는 종목, 그 장의 주도주만 보이기 때문에 장대 양봉 써 있는 종목은 보이지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종목이 과연 개인 투자 눈에 띄겠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눌림목 기법이죠. 눌림목 기법.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 하락을 하고 눌림목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고점 부분에서는 뭐 합니까? 조정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이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음봉, 이 음봉이죠. 자, 이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를 할 것이냐, 매수를 참을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아까 배운 전일 종가. 간단합니다. 음봉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일 종가가 1차 저항가입니다. 그죠? 그거를 수평선이든 가격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격 기억 안 해도 되죠. HTS의 전일 종가 돌파하면 빨간색 되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보고 있다고 빨간색이 날라 그러네. 그러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무조건. 어디를 손절가 잡고? 전날 음봉에 저가를 손절가 잡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봉 매매기법은요 계속 보입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종가상 요봉이죠. 종가상 전날 양봉을 장악하는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지금 전날 양봉이 있는데 종가로 아래 꼬리는 달았지만 장악을 했죠. 이럴 때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욕심 없이. 그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가 될 때까지? 음봉의 전일 종가가 돌파될 때까지. 이런 경우도 갭 상승이 있는데 요때 중요하죠. 시가가 갭이 떴는데 그러면 1차 전일 종가는 멀어져 있죠.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 2차 지지는 어딜까? 그러면 음봉의 중심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되죠. 음봉의 중심. 그러면 손절가는 어디 돼야 됩니까? 손절가는 전일 종가죠. 2차 저항가가 되니까 지지가를 어제는 저항했는데 1차 저항은 오늘 전일 종가였고 2차 저항은 음봉의 중심이었는데 일단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는 음의 중심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는 전일 종가가 깨지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계속 보입니다. 무슨 모양이 나올 때까지? 덮어버리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보여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이런 봉이 나올 때 음이 벌써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날 팔면 됩니다. 아니면 감각이 좀 있으면 여기서 더 이상 고점을 돌파 못하네. 그럼 이날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기다리면 됩니다. 어디까지? 전일 종가가 지지 역할을 받아요. 갭 상승했죠? 전일 종가가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면 됩니다, 또. 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게 이제 좀 물량이 좀 줄어드는데 이제 파동이 끝난 거죠. 여기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고점을 돌파 못하고 이제 파동이 끝나고 봉들이 작아지는 형태가 되죠. 아, 그럼 이게 단기 시세가 이제는 조금 힘들게 됐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때 보면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21선이 무너져 있죠. 이럴 때는 천천히 사면 되죠. 그리고 나서 단타도 그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간단한 매매법이죠. 똑같은 종목으로라도 이렇게 매매를 하면 개인 투자자는 또 갖고 가는 장기 투자보다는 또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매매도 또 좋아하시니까 사실 똑같은 종목이 200% 올라도 그거를 매매만 잘 하면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로링만 잘 타면 그 종목 가지고 300~400%의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게 또 그게 또 투자의 또 그 재미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이런 종목들 한올 바이오파마 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형주도 똑같은 논리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빠르게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아, 그러면 전일 중심으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우리 방에서 최근 들어서 네. 그나마 큰 폭의 수익을 났던 개별주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간단합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넘겨놓고 여기 음봉, 자각형 음봉이 나왔으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요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각형 음봉이 나왔으니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음의 중심, 음의 저가는 여기죠. 자, 여기는 지금 지지를 받았죠. 다음날 바로 거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일 종가 매수법에서는 거의 보유를 하면 됩니다. 그냥 보유를 하고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좀 재밌는, 좀 타이트한, 기다리기 싫은 매매는 과연 이게 2차 저항이라고 했던 중심이, 음의 중심이 지지 역할을 하느냐 보면 됩니다. 그러면 꼭 거기에서 보면 거래 준 단봉 형태의 도지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 도지 배웠죠. 전부 다 그게 시점 매매 다 쓰이는 겁니다. 도지가 3개 나면 다음은 하락이든 상승이든 뭘 하는가 방향을 무조건 잡게 돼 있다.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도지가 3개 나왔습니다. 3개. 세 번째 도지는 거래가 약간 늘어나는 듯한 양봉 도지. 그 다음 날부터는 살 기회를 안 줬습니다. 이틀 이상 점상으로 왔기 때문에 살 기회를 안 줬죠. 이것도 음의 중심, 2차 저항가가 지지 역할을 하는가를 보고 매매한 음의 중심 지지법이죠. 음의 중심. 이것도 정말 실전 매매에 보면 정말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어떤 도지의 내용이라든지 그걸 실전 매매에 정말 적용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심리만 내 심리를 이용하면 안 되죠. 적군의 심리를 알아야 되죠. 적군의 심리를 보태서 실전 매매 이용만 하면 정말 실전 매매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내용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어스님의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이 예. 대형 중에서 SK케미칼인데요. 사실은 이 SK케미칼은 여기에 예. SK케미칼인데요. 요 종목은 약간 타이밍이 조금 늦기는 늦었어요. 제가 일찍 나왔으면 이야기를 했을 건데 타이밍이 약간 늦었는데 눌림목에 사면 됩니다. 눌림목에 사면 되니까 최근 들어서 기관들 매수세가 오늘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더라고요. 어제 다소 좀 강한 양봉이 거래가 늘면서 나오고 오늘도 다 인식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거래가 늘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단 형태의 도치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다른 종목보다는 상당히 덜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사실은 저평가돼 있긴 한데 이 종목으로 크게 수급이 안 되는데 주봉상으로 봐도 크게 많이 올라간 형태가 아닙니다. 실적도 저평가고 회사도 내년부터는 회사에 물론 바이오 회사기도 하면서 화학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회사도 괜찮고 그래서 이 종목 매수를 하시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는 매수가가 좀 타이트합니다. 매수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요 종목은 매수가를 59,500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방에 주력이죠. 주력이 아니라 기존 메인이죠. 생명이 깨지면이란 거는 올라오는 21선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 라인이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역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매수가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수가는 좀 타이트합니다. 59,500원 정도를 매수가를 잡고 손절가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겠죠. 손절가는 58,000원. 지금은 58,000원 근처에 있는데 아마 계속 올라오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요 정도 잡고요. 1차 목표가는 그래도 막 크게 보진 않습니다. 크게 보진 않고 전에 지지 저항 역할을 했던 68,000원, 69,000원 이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조금 준비 상황이 있겠지만
한번 내년에도 이 종목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바닥에서 터닝하는 종목이니까 1차는 68,000원까지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죠. 예, 한 종목은 저 아까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말씀을 잠깐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개별주로 혹시 순환매가 돈다면 그 아주 개별주는 안 되고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한번 뽑았는데 뭐 치과용 그거죠. 최근 들어서 2008년부터 그쪽이 이제 포화 상태, 국내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실적 매출이 좀 떨어져서 실적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한때는 5만 원 이상의 주가를 갔었었는데 좀 안 좋아졌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시장의 어떤 그 활성화, 진출한 중국 시장의 어떤 기대가 외국 업체, 스위스 업체하고 거의 뭐 반반의 그거를 내수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중국이라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인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제 회계 기준 그게 발표가 되면 지금 주가보다 저도 증권사 리포트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회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내년에 그게 활성화되면 매출액도 좋아지고 그다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볼까 싶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매수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눌림목 조정을 다 받고 가격 조정 받고 이제 기간으로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될 수 있으면 15,000원을 기준으로 조금 초반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너무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15,000원을 기준으로 아래 위쪽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해주시고 1차적으로는 그래도 아무리 뭐 증권사에서 5만 원 간다 해도 뭐 저는 5만 원 안 믿고요. 예전에 장대 음봉이 떨어진 정고점 가격인 18,800원, 19,000원대쯤 됩니다. 이쪽 가격에서 1차 목표가를 잡는다면 이것도 당장 뭐 19,000원 오진 않겠지만 서서히 고탁시장이 좀 좋아진다면 뭐 이 종목이 고탁시장 업종 중에서는 저평가도 돼 있고 실적도 괜찮고 국제회계기준 그쪽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일 빨리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스님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담아봤고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준 종목들 상담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18만 750원에 매수하셨고요. 25% 갖고 계신데요. 네,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893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요.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저 현대차는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하는데 자동차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었습니다. 많이 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 내년에 자동차가 크게 조정받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자동차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저는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느냐,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장기 투자로 본다면 자동차 절대 팔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뭐 주도주가 아닐 뿐이지 이렇게 올해 너무 많이 큰 폭의 상승을 했을 뿐이지 내년에는 상승폭이 둔화될 뿐이지 가기는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제가 봐서 못 가도 내년에 20만 원은 돌파할 겁니다. 20만 원은. 그래서 지금 좀 소폭 손실인데 현대차를 물려있다고 해서 나는 손절 처리하기보다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시간을 기다리면 어차피 내년에 조정받지만 시간이 다른 종목보다 이제 좀 더디게 갈 뿐이지 어쨌든 20만 원을 터치를 하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뭐 소폭 손실거리긴 해도 매도보다는 보유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으로 서원인텍 살펴보겠습니다. 서원인텍을 075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80%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펴드릴까요? 비중이 많습니다. 80%. 예. 6,000원 매수면 최근 매수는 또 아니네요. 예전에 매수를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렵네요. 이 종목은 뭐 어쨌든 뭐 전형적으로 고타게 이제 개별주고 그런 종목이긴 한데 어제 이제 거래가 늘면서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추가 상승을 하고 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부담스러운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뭐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매수가 자체가 지금 6,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매도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바닥 탈피하는 징후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아마 막판에 아까 공부한 내용 근처죠. 투매 현상의 물량이 나오면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보나 안 보나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저런 보면 대부분 막판에 급락해서 나왔는데 자, 일단은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전략은 매수가와 상관없이 내일 저 음봉의 윗골이 약간 자리면서 4,350원 정도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려서 저 봉을 돌파하는 양봉 형태가 장악형되는 양봉 형태가 거래가 줄면서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런 형태가 나오면 한번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을 한번 정해드리고요. 그거는 매수가와 상관없습니다. 매수가와 상관없이 정해드리고 나는 도저히 뭐 그렇게는 못하고 나는 못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그래도 이 저점, 그러니까 저번에 북핵 터지면서 떠진 그 꼴이 말고요. 3,500원의 의미는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전에 이번에 지지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3,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15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언제 매수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언제쯤 들어가 보면 자, 좋을까요? 두산중공업은 네. 언제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예. 바닥은 다지고 있습니다.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두산중공업도 길게 보면 지금 요 차트가 기간값이 설정이 짧게 돼서 그런데 길게도 보면 물론 예전에 많이 올랐다는 거 거짓말합니다.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뭐 18만 원 이상의 가격을 갖고 있다가 다른 종목들은 IT나 삼성전자는 이제 전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중공업은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은 지주한 조정을 받고 있는 타 종목 대비해서 별로 오른 그런 상황이 없죠.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런데 급락 후에 있잖아요. 한번 반등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63빌딩 차트라고 그러죠.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추세의 끝점까지 기다렸다가 방향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건데 사실은 저희 방에서도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세의 끝부분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저희도 매수를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세 변곡점에서 위쪽으로 방향 잡으면 그때는 정말로 이 종목이 이제는 바닥을 탈피하는 정말로 시세가 좀 나오는 그런 장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요, 짧게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을 17,200원에 매수하셨고요. 35% 갖고 계신데요. 355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7,200원 매수가 이분도 좀 물려주네. 자, 그러면요, 증권주는요, 제가 증권주 질문하시는 분, 예전에도 한번 증권주 질문하셔서 현대증권 말씀드렸는데, 증권주는 그냥 물려있으면 묻으세요. 라는 말씀을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증권주, 물론, 현대건설의 어떤 인수선 문제 때문에 뭐 큰 폭의 하락을 했지만, 증권주는 당연히 지수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번에 12월 달에 원래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가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정 좀 받으면 또 3월 달 되면 증권주가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증권은 우량증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17,000원대에 물려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손절미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놓으세요. 덮어놓으시면 우리나라 지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2,000이 아니라 2,000이 아닙니다. 2,000은 지금 온 거고 3,000, 4,000, 5,000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 그런 중요한 리스크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지수는 뭐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증권주는 그냥 안 보면 내가 먹고 안 판다 생각으로 그냥 버티세요. 버티면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저 2만 원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버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어스의 정석 차트 매매법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어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요, 전장석 센터장님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박클럽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